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레미 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레미 린이 은퇴를 선언했죠. 조금 소식이 늦었는데 이 제레미 린 같은 경우에는 뭐 저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일단 제레미 린이 등장했던 2010년대 초반에 잠깐 국내에서 NBA 중계가 끊긴 적이 있었어요. 이 SBS 스포츠, 과거 SBS ESPN에서 NBA를 중계하다가 MBC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SBS 전부 다 NBA를 한 시즌 반가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에 NBA 올스타전을 출장 가 있었는데 올랜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SBS PD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중계를 갑자기 하게 됐다. 제레미 린 덕분에 지금 중계권을 사게 됐고 지금 어디냐? 중계해야 된다. 저는 올랜도입니다. 그래서 올스타 끝나고 나서 후반기부터 다시 제가 NBA 중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국내에서 끊겼던 NBA 중계에 계보를 잇게 해준 선수가 제레미 린이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 제레미 린의 소속팀이 또 한국에 왔었죠. 네, 그러면서 또 제레미 린의 중계를 또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린이 은퇴를 합니다. 이 제레미 린, 1988년 8월 23일생입니다. 뭐 데릭 로즈, 케빈 듀란트, 러셀 웨스트브룩, 그리고 스테픈 커리, 또 케빈 듀란트와 동갑이고요. 191cm의 장신 가드였죠.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또 두뇌도 상당히 명석했던 선수였죠. 포지션은 포인트 가드였고요. 2010년 드래프트에 참가했지만 단 한 팀으로부터도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NBA 통산 480경기를 뛰었습니다. 드래프트 되지 않은 선수가 500경기 가까이 뛴 건 대단한 거죠. 만약에 로터리 픽 자원이거나 아니면 1라운드에 지명된 선수가 480경기 뛰었다면 아쉬울 수 있지만 제레미 린은 좀 다르게 봐야 되죠. 물론 전성기를 부상 때문에 날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480경기면 굉장히 많이 뛴 축에 속합니다. 골든스테이트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빛을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뉴욕에서 드디어 린세니티라는 별명과 함께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휴스턴 레이커스로 이적하면서도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요. 샬럿시로부터는 조금씩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샬럿, 브루클린, 또 애틀란타, 토론토에서는 우승 멤버이기도 했었고요. 결국 NBA 커리어는 토론토 랩터스 유니폼을 입고 마무리하게 되죠. 통산 5,567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1,338개, 어시스트 2,042개, 스틸 519개, 3점은 34.2% 확률로 449개를 집어넣고 결국 NBA를 떠나게 됐습니다. G리그도 전전했었고요. 여러 팀으로부터 또 방출 통보를 받거나 아니면 흔히 그 면접에 실패하는 그런 장면들이 반복됐지만 제레미 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1-12 시즌에 등장했죠. 이 제레미 린이 몰고 온 린세니티 열풍.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NBA가 완전히 린세니티 열풍으로 물들었죠. 제레미 린의 성인 린과 광기, 열풍을 뜻하는 인세니티의 합성어였습니다. 원래는 린세니티의 원조가 있었죠. 빈세니티였어요. 빈스 카터의 빈스와 그리고 광기, 열풍을 뜻하는 인세니티가 합쳐져서 빈세니티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린세니티가 그 별명을 좀 이어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2012년 2월에 제레미 린발 신드롬이 등장했고 국내도 다시 NBA 중계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 출신의 무명 선수였던 제레미 린이었는데 그 당시 소속팀이었던 뉴욕 닉스는 주축 선수들의 연쇄 부상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덴토니 감독은 어쩔 수 없이 제레미 린에게 출전 기회를 줬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반전 드라마가 쓰이기 시작하죠. 당시 뉴욕은 연패 중이었는데 제레미 린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방출 직전이었고요. 자, 그런데 2012년 2월 4일 뉴저지 네츠, 현 브루클린 네츠이자 나중에 린이 이적하게 되는 팀인데 뉴저지 네츠전에서 깜짝 25득점 올립니다. 와, 이거 뭐야? 이러다가 이후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끄는 LA 레이커스전에서 무려 38점을 넣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랩터스 원정에서는 다 비켜! 위닝샷 던져버리죠. 그리고 넣습니다. 완전히 광풍이 불었죠. 이 마이크 덴토니 감독의 피켓롤 전술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그리고 제레미 린이 키가 크고 그리고 또 파워도 아주 넘치다 보니까 그 흔히 서양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몸으로 부딪히면서 또 때로는 섬세함이 요구됐을 때는 아주 정교한 스킬셋을 활용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2011-12 시즌 뉴욕 닉스에서 35경기에 나섭니다. 26.9분을 뛰면서 14.6득점, 6.2 어시스트, 3.1 리바운드, 1.6 스틸, 필드골도 45% 정도였으니까 포인트 가드 치고 나쁘지 않았죠. 정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재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숫자로 린세니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7경기 연속 20득점에 5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평균 27.3득점, 8.3어시스트, 2스틸을 기록을 했으니 대타도 아니고 대타의 대타, 뭐 대대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기록을 냈으니 엄청난 거죠. 자, 그리고 이 포브스지는 린의 경제적인 가치가 1억 7천만 달러, 약 1,900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 워낙 뉴욕이 또 빅마켓이기도 했고 제레미 린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팬들, 그 다음에 오른 티켓 값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진 결과겠죠. 자, 그리고 린세니티 기간 도중에 뉴욕 닉스의 시청률은 1980년대 이후에 최고치였고 코비를 만났던 레이커스전은 무려 11.2%였습니다. 1980년대면 패트릭 유잉, 그 다음에 1990년대에는 존 스탁스, 앤서니 메이슨, 찰스 오클리,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었을 때였는데 그때보다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린이 이끌던 소속팀 뉴욕 닉스는 7연승을 달렸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째, 2012년 2월 한 달 동안 유니폼 판매량이 전체 1위였어요. 어마어마했죠. 네, 제가 이때 올랜도를 갔었습니다. 올랜도를 갔다가 저는 이 당시에 포틀랜드로 넘어가서 포틀랜드에서 NBA 경기를 하나 봤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아디다스가 저의 의상을 협찬해 줬었는데 그때 제레미 린은 아니었고 뉴욕 닉스의 후드 집업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계산하러 갈 때거나 아니면 경기장에 갔을 때 제레미 린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미국 전역이 제레미 린 열풍이었고 유니폼 판매량으로 또 대변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뉴욕의 홈경기 입장권 가격이 평균 129달러였는데 린세니티 덕분에 180달러로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2천여 명에 불과했던 트위터 팔로워 수가 제레미 린인 4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증가폭이죠. 그리고 린세니티라는 검색어는 구글에서 가장 많이 찾은 단어 가운데 하나였어요. 네, 그만큼 린세니티 열풍이 숫자로 봐도 대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린세니티가 지닌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아계 선수들의 희망이었죠. 그동안 NBA는 아시아계 선수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구라는 종목 자체가 워낙 선천적인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그리고 동양인들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그런데 야오밍이 거대한 신체 조건과 정교한 슈팅으로 빅맨의 편견을 깼죠. 그리고 동양인의 편견까지 다 깨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레미 린은 동양인의 빅맨이 아니라 동양인의 가드도 NBA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야오밍은 증명을 했었고 대부분 아시아 출신의 선수들이 NBA를 갔던 포지션은 거의가 빅맨이었습니다. 순유 같은 선수들 실패했고요. 반면에 하승진, 야오밍, 그 다음에 이지엔 리엔, 왕즈스, 명크 바티에 이런 선수들 전부 다 빅맨이었어요. 그런데 제레미 린은 상대적으로 NBA에서는 키가 작은 191cm의 볼핸들러였습니다. 그 동양인 가드가 NBA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었고요. 그리고 아시아계 농구 선수들에게 당연히 희망의 아이콘으로 등극했었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이기도 합니다만 언더독의 반란이었죠. 린은 드래프트에서 지명되지 못한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하버드 대학 나오면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높겠죠. 하지만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NBA에서 성공하는 게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일 대학을 나왔던 크리스 더들리 같은 선수도 있지만 이 하버드 대학 이꼴 NBA 성공은 도리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언더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 팀에서 방출되기도 했었고 또 뉴욕에서도 방출될 위기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 끝에 NBA에 정착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언더독이 역경을 딛고 성공하는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고 또 용기를 줬습니다. 자, 세 번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죠. 이 린세니티 열풍은 덕분에 뉴욕 홈경기 티켓 및 유니폼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뉴욕은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닉스 구단도 마찬가지, 뉴욕시도 마찬가지. 포브스는 린의 2012년 한 해 예상 가치를 1,400만 달러로 추정을 했었고요. 뉴욕시에다가 그러니까 뉴욕 전체 시에 가져다 준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1억 7천만 달러다. 이렇게 매겼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린세니티 열풍이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항상 뒤따르는 인종차별, 더티한 파울 등등이 수반됐었죠. 자, 일단 제레미 린은 미국에서 나고 자랐고 미국 음식을 먹고 자란 선수지만 외향은 완전 동양인입니다. 그래서인지 고교 시절에 상대 선수로부터
야, 야오밍 안녕! 이라는 말과 함께 하드 파울 당하기 십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코넬 대학과 경기 때, 왜냐하면 코넬 대학도 엄청나게 명문이잖아요. 근데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코넬, 예일, 하버드 같은 팀들과 자주 붙습니다. 이 코넬 대학과 경기할 때 상대 선수들이 눈을 찢으면서 칭크라고 호명했어요. 제가 언더독 할 때도 우리 엘리펀트님께서 저보고 눈 찢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명백한 인종차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눈을 찢고 칭크, 칭챙총 뭐 이런 것들은 부지기수였다고 하고요. 세 번째, 그 배웠다는 예일 대학 팬들은 야, 그 눈깔로 전광판 보이냐? 라고 조롱했다고 해요. 저도 눈이 작기 때문에 뭐 친구들이 종종 그렇게 놀리긴 합니다만 보일 거 다 보입니다. 그리고 눈이 찢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좌우는 더 잘 보여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난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코로나19 당시에 제레미 린은 G리그에서 뛰고 있었는데 한 선수가 계속해서 헤이 코로나 이렇게 공격했다고 해요. 저열하죠. 못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전 NBA 선수인 캐년 마틴, 지금 KJ 마틴이라는 현역 선수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입니다. 근데 린의 레게머리 헤어스타일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는데 이 제레미 린이 마지막에는 뭐 흔히 말하는 그 드레드락스를 했었어요. 제레미 린이 이 드레드락스 헤어스타일을 선보이자마자 캐년 마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제레미 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다. 너 제발 중국인처럼 행동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흑인 문화 모방하지 말라고. 이거는 내 문화의 일부야. 우리 문화의 일부야. 라고 굉장히 무식한 발언을 했습니다. 드레드락스 하면 뭐 흑인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동양인인 린이 흑인 스타일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그 꼴 보기 싫다라는 식의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제레미 린이 굉장히 성숙하게 대응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내 머리 스타일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거는 캐년 마틴 당신의 자유입니다. 나는 마틴 당신의 드레드락스가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했고 평소에 당신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당신 브로마이드도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 머리카락을 통해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적당히 매기면서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여론이 나쁠 수밖에 없죠. 캐년 마틴도 뭐 집에 인터넷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반응을 살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꼬랑지 내렸습니다. 농담이었다. 인종차별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린이 내 머리카락에 대해서 농담한 걸 보고 그냥 재미로 말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린이 네가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재미로 말한 건데 오해가 있었으면 미안하다. 사과까지도 굉장히 추했어요. 저는 캐년 마틴의 플레이 스타일을 좋아했었는데 드래프트 1순위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확 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제레미 린이 어릴 때부터 인종차별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엄연히 영어도 잘 쓰고 굉장히 또 교육도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레미 린은 물러나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을 향한 헤이터, 나를 싫어하는 사람, 다우터, 나를 의심하는 사람, 불리, 나를 그냥 말 그대로 못되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괴롭힘에 맞서는 용기를 전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받았던 그동안의 멸시와 아픔들을 그냥 내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면서 또 용기를 전해주는 그런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제레미 린이 얼마나 성숙한 선수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린의 이 침착하고 현명한 대응은 결국에는 NBA 선수들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문화적인 교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또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저도 그 당시에는 뭐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제레미 린의 저런 것들은 정말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하지만 제레미 린이 뭐 유순하고 상대가 괴롭혔을 때 그냥 괜찮아 오케이 라고만 했더라면 린세니티 열풍은 없었을 거고 NBA에서 500경기 못 뛰었을 겁니다. 킬러 본능이 내재돼 있었죠. 그러니까 뭐 외유 내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레미 린을 인터뷰에서 코비 브라이언트가 무시한 적이 있죠. 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제레미 린?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린세니티 열풍이 막 시작될 때였어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코비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제레미 린은 승부욕이 발동한 거죠. 그래, 내가 인기를 한순간에 받았으니까 뭐 나 같은 꼬맹이한테 왜 신경 써야 해? 라는 의미로 제레미 린이 스스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레이커스를 상대로 38점을 폭발시킵니다. 그 38점을 폭발시키고 린세니티는 더욱더 광풍이 돼서 퍼져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비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내가 단순히 그걸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승부욕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더라면 저는 38득점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굉장히 멋있게 받아쳤고, 두 번째는 린에 대한 질투가 하드 파울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린세니티 열풍을 일으켰던 당시에 제레미 린의 가장 유명한 동료는
뉴욕 닉스의 카멜로 앤서니였어요. 그런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10년이 더 넘었지만 카멜로 앤서니가 제레미 린을 좋아하지 않는다. 카멜로 앤서니가 제레미 린이 받고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출전 시간과 역할 분배를 놓고도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실제했다는 게 중론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샬럿으로 제레미 린이 이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카멜로 앤서니와 만납니다. 서로 딱히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었죠. 그때 제레미 린은 스티브 노박, 랜드리 필즈, 얼마 전에 애틀란타의 구단 수뇌부였죠. 이런 친구들과 친했고 멜로와는 딱히 접점이 없었어요. 한솥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카멜로 앤서니가 갑자기 제레미 린의 얼굴을 고의로 치는 하드 파울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반응이 뭐였냐면 이거는 단순히 우연히 경기 중에 나온 게 아니라 뉴욕 닉스 동료 시절 때 제레미 린에게 가지고 있었던 카멜로 앤서니의 질투와 일방적인 갈등이 반영된 더티 파울이었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드 파울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카멜로 앤서니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고 또 이런 이야기에 무게를 실어줬던 게 바로 동료였던 아마레 스타더마이어의 인터뷰였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제레미 린이 새로운 스타가 된 것을 모든 이들이 좋아한 건 아니었다라고 우회적으로 인터뷰했어요. 카멜로 앤서니를 겨냥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카멜로 앤서니가 영상에도 나오듯이 제레미 린을 굉장히 나쁘게 쳐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제이슨 키드 현 댈러스 감독도 빼놓을 수가 없죠. 저는 키드의 커리어에서 역대 최악의 반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이슨 키드가 코트 바깥에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음주운전도 하고 마누라도 패고 하여튼 굉장히 유순한 외모와 다르게 사고를 많이 쳤었습니다. 그런데 코트 위에서 막 그렇게 동업자 정신을 잃어버린 채 플레이를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크리스 폴이 많았지 존 스타턴이 많았지 키드는 별로 없었는데 그 당시 제레미 린은 휴스턴 로켓츠 소속이었고 친정 뉴욕 닉스와 맞대결이었습니다. 제이슨 키드는 뉴욕 닉스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1년 뛰고 은퇴했죠. 그런데 갑자기 제이슨 키드가 급발진합니다. 공중에서 린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버려요. 갑자기.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저런 파울이 왜 나온 거지? 도대체 지금 제레미 린을 길들이는 시기도 아니고 린세니티 광풍이 끝났었는데 저런 파울을 왜 하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하드한 파울이었어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반칙 또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간주가 됐고 하지만 린은 대응하지 않고 다음 플레이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는 그냥 제이슨 키드가 제레미 린에게 표적 파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나올 수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이런 파울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제레미 린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오밍도 야오밍의 플레이를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야오밍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의 하드 파울보다는 심판들이 아예 야오밍 선수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야오밍이 통상적으로 1000개의 파울을 받았어야 됐다면 실제로는 한 300~400개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제프 벤 건디 당시 휴스턴 감독이 이거 야오밍이 너무 심한 처사다. 이거는 야오밍 길들이기다 했다가 벌금 폭탄 맞았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심판들이 한 몸이 돼서 야오밍 죽이기에 나섰거든요. 제레미 린 역시도 심판 판정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하드 파울을 많이 당했죠. 경기 도중에 상대 선수의 과도한 파울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래그런트 파울 자체는 거의 선언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제레미 린은 부상 위험은 더욱더 노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또 제레미 린의 소속팀도 손해를 감수해야 됐었죠. 자, 그러자 2016년에 몇몇 빡친 팬들이 직접 제레미 린이 하드 파울 당한 영상을 제작해서 NBA 사무국에 제출합니다. 자, 그런데 NBA 사무국은 다들 예상하시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영상을 면밀하게 검토했는데 플래그런트 파울로 간주될 만한 것은 없었는데 라고 그냥 일축해버렸어요. 이건 우리가 놓친 겁니다. 앞으로 잘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영상 검토했는데 플래그런트 파울은 없었어. 이렇게 일축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레미 린 본인뿐만 아니라 제레미 린을 응원하는 팬들도 그냥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 제레미 린이 이 하드 파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더티 파울 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상대가 의도적으로 팔꿈치로 치거나 팔을 휘두르는 경우는 더 그렇다. 예전에 제레미 린이 코피난 적도 있어요. 이런 파울들은 종족, 인종차별적 동기에서 비롯된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종차별은 아니야. 그냥 대상이 제레미 린이었을 뿐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저는 그게 정답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야오밍도 그렇고 제레미 린도 마찬가지고 이런 차별이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만연했었습니다. 다행히 뭐 그 이후에 뭐 유타 와타나베라든지 또 지금 뛰고 있는 루이 하치무라 그리고 또 앞으로 뛰게 될 양한센 선수처럼 이제 점점 아시아 선수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다행히 야오밍이나 혹은 제레미 린 때 나왔던 그런 무식한 장면들은 더 확대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제레미 린이 만들었던 그 린세니티 광풍 또 언더독의 반란 또 포기하지 않는 정신 참 이런 것들이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또 제레미 린 덕분에 또 저의 NBA 해설 커리어도 이어올 수가 있었고 또 이 제레미 린 덕분에 지금 뛰고 있는 또 이 NBA 동양인 선수들이 또 더욱더 리그에 잘 정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제레미 린의 은퇴를 즈음해서 린세니티의 실체와 그리고 제레미 린이 받아야 했던 그런 차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뭐 제레미 린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시나요? 뭐 뉴욕 닉스 유니폼을 입고 코비를 상대로 38점을 넣었던 퍼포먼스, 또 토론토 랩터스 원정에서 위닝샷을 꽂았던 장면들, 레이커스 휴스턴 이적해서 또 만들어냈던 수많은 필름들, 브루클린 네츠로 이적해서 무릎이 뒤틀리면서 I'm done, 나는 끝났다라고 울먹이는 장면도 있었는데 여러분께서도 제레미 린에 대한 또 재밌는 기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재밌게 또 가치 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